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은 이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근로자 햇살론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저축은행이냐? 바로 제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현재 근로자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6곳이 있어요. 지역 농협하고 수협, 지역 농수협, 그리고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그리고 산림조합이 있고, 그리고 제가 취급하는 이제 저축은행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맞죠? 자, 여기 지역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기는 통틀어서 상호금융사라고 하죠. 상호금융사. 그리고 저축은행은 그냥 저축은행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근로자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여기 6곳 뿐이에요. 근데 6곳이 딱 보면 다 이금융권이죠.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는 근로자 햇살론을 취급하지 않아요. 이금융권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단점을 얘기를 하려면 이 상호금융사하고 저축은행, 이 차이를 알아야지 장단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다 보면 어떤 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결론만 말하라고. 알았으니까.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승인율입니다. 승인율. 이 성질 급한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승인율에 따라서 장단점이 크게 나뉩니다. 그러면 이 승인율은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저축은행한테. 바로 장점이죠. 뭐 X를 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왜 그러냐? 저축은행이 승인율 면에서는 이 상호금융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나 또 높은 이유가 저축은행은 저희 같은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햇살론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많은 채무자를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 상호금융사에 비하면 자격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승인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하신 분들은 승인율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알았어. 하고 이제 영상 끄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장점을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 햇살론은 금액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건 다들 알고 있죠. 다들 알고 있어요. 이 금액적인 면에서는 최대가 다 똑같아요. 2천만 원. 2천. 여기도 2천.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럼 과연 2천만 원 승인이 나느냐? 사실 2천만 원 승인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건이나 나올까 말까, 두세 달에 한두 건이나 나올까 말까, 이 정도예요. 어쩔 때는 한 달에 한두 건 나왔다가 어쩔 때는 두세 달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가 2천이라는 거지 무조건 2천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자, 이 금액은 어떤 조건으로 결정이 날까요? 바로 이건 재단 등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등급에 의해서. 이 등급에 의해서 2,000이네, 1,500이네, 1,000이네, 800, 700, 500 이렇게 나눠지죠. 이 등급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저축은행의 장점이 뭐냐면 이 등급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가능하다고 나왔다. 그러면 저축은행은 거의 대부분 감액 없이 1,000만 원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등급에서 가능한 금액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상호금융사는 좀 자기 마음입니다. 그 등급에서 가능한 금액보다 올릴 수는 없어요. 절대 올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금액보다 낮출 수는 있어요. 그건 마음이에요. 금융사 마음이에요. 근데 상호금융사는 이 금액적인 면에서 더 적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까지 가능한 등급이 나왔는데도 그냥 어떠한 이유로 그냥 800만 원만 가능해요 라고 그냥 자기네들이 지정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요즘은 비대면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용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금액적 면에서 좀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저축은행은 금액적 면에서 약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금액 알았으면 이제 금리도 중요하죠. 금리. 어찌됐든 이자시 조금이라도 적은 곳이 좋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현재 상호금융사는 약 8에서 8%대에서부터 9%대 사이에 금리가 많이 형성이 돼요. 저축은행은 9%대에서 10%대에서 형성이 많이 되고, 그러면 답은 나왔죠. 1, 2% 더 낮아, 여기가 상호금융사가. 그럼 대출은 어디다 신청을 해야 돼? 바로 여기다 상호금융사에다 신청을 해야죠. 저희 같은 상담사한테 신청을 하면 안 되죠. 이자 지출이 더 많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영상을 안 찍어야 정상이야. 그런데 뭐 채무자분들한테 또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는데, 솔직히 알려드리는 이유도 있어요. 왜? 이렇게 알려드리지만 사실 이 승인율이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버리기 때문에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여기서 승인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호금융사에다 문의했다가 대출 신청했는데 햇살로 신청했는데 안 돼가지고 또다시 저한테 어디 뭐 상호금융사에 신청했는데 안 돼서 저축은행이 좀 가능할까요? 라고 다시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알려드려도 저는 크게 무방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건데, 몰라요. 또 다른 상담사가 이거 보면은 짜증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 금리적인 면에서는 저축은행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단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장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솔직히 뭐 요즘은 대부분, 예전에는 뭐 이 상호금융사는 무조건 방문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뭐 비대면으로도 상호금융사 다 되고, 뭐 저축은행은 전부터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는 다 비슷하다고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승인율 면에서는 저축은행이 낮고, 금액적인 면에서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축은행이 낮다라는 거. 하지만 금리 면에서는 상호금융사보다는 저축은행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무조건 부딪혀 봐야죠. 여기다가 금리는 좀 낮지만 승인율이 안 좋으니까 에이씨 괜히 뭐 했다가 부결나면 어떡해? 그냥 승인율 높다니까 저축은행에 신청하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연락 주시면 굉장히 저는 고마워요. 하지만 이자는 제가 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내 돈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대면 된다고 했잖아요. 인터넷 신청해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되면 그때 여기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금융사에다가 뭐 지역농수협, 신협새마을공원, 산림조합은 솔직히 취급 잘 안 해요. 잘 안 하니까 차라리 지역농수협이나 신협새마을공고에다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승인이 나면은 이제 아끼는 거고, 부결 나버렸네?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내용을 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 오늘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근로자 SR론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